자, 그 다음에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밀도 그 관계를 계속 추적하면서 몇 가지 연구 그룹이 1990년도 후반부터 최근까지 세계 연구 분야의 결과를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슈퍼노바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오메가 람다하고 오메가 M 값이 가져야 될 범위들이 대충 정해졌습니다. 우주론을 연구를 하는 슈퍼노바 리서치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슈퍼노바 코스몰로지 프로젝트하고 하이지 슈퍼노바 서치 그룹이라는 두 개의 그룹이 1990년대에 아주 집중적인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 슈퍼노바 IA 타입 슈퍼노바의 관측을 수십 건 이상을 하면서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천문학에서 큰 발견 3가지만 꽂아도 이게 들어갑니다. 이 현상이 결국은 1900 후반부에 우주가 가속 팽창된다는 것이 발견되고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 상수가 되살아나고 백큐 에너지가 다크 에너지의 설명으로서 우주론에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 트렌드가 우주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한 그룹이 했는 거는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공위성을 했었죠. 그 그룹들이 했는 관측 결과는 이러한 영역대에 들어갑니다. 코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연구를 통해서 특히 2003년도 이후로 밝혀진 WMAP 인공위성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주의 다크 에너지하고 우주의 메타의 양들이 점점 이제 정량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연구는 찬드라세카르 인공위성을 통해서 엑스레이 관측을 많이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 밀도 관계가 대략 이런 영역에 있을 거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세 그룹의 다른 연구 영역이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는 우주의 다크 에너지하고 우주의 메타의 값들이 한 포인트를 점점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이 점이 참 중요하죠. 다른 별개의 연구들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 분야에서는 신빙성을 높여가는 거죠. 그 인계 밀도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블 만원경으로 중심으로 해서 연구된 그 슈퍼노바 연구 결과하고 우주론, 인플레이션 시오리에 의해서 나온 그 인계 밀도에 관한 상태가 있습니다. 두 개를 조합하면 다크 에너지하고 다크 메타 이런 관계들이 밝혀집니다. 물질에 의한 오메가 값하고 다크 에너지에 의한 오메가 값이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오리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노바 IA가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론에서는. 특히 허블 만원경이 측정한 슈퍼노바 IA의 결과는 어떤 관계냐 하면 오메가 다크 에너지에 한 오메가 값과 물질의 오메가 값이 0.46이 되어야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론은 1인데 측정 결과는 1.02 플러스 마이너스 0.02라는 측정 한계 내에서는 1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현대 우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메가 M하고 오메가 람다가 1이라는 것이 이 직선상에 있다는 거죠. 이 직선상에. 이 직선상에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쪽에 이 직선상을 따라 쭉 올라가면 여 처음에 만나는 이 점이 오메가 다크 에너지 한 것이 제로고 오메가 M이 1인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올드 옛날의 그 표준 우주론입니다. 아마 한 30년 전만 해도 통용됐던 표준 우주론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것들은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크 에너지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다크 에너지는 공간 크기하고 관계 있습니다. 공간 자체의 에너지, 공간에 대한 백큐럼 플럭체이션이 다크 에너지라고 보기 때문에 공간 크기가 적을 때는 다크 에너지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는 다크 에너지가 미미한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다크 에너지 포션이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의 다크 에너지 포션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걸 1이라 보고 측정 한계 내에서 1로 가고 있으니까 두 개를 대주면 2 오메가 람다는 1.46이 되죠. 그러면 다크 에너지에 의한 오메가 값은 0.73이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메타에 의한 거. 메타에 의한 물질에 의한 포션은 0.27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물질이 인류가 그전에 알았던 그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질 포함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이 포션 중에 다크 메타가 얼마냐 하면 0.23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보통 물질 주결포에 있는 원자로 구성된 우리 흔히 아는 보통 물질이 0.04밖에 안 된다.
4%밖에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최근에 인류가 알아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 전체 합쳐서 0.27밖에 안 되고, 이 두 가지 이 공식을 가져온 것을 다시 보면 이 공식은 인플레이션 시오리에서 왔고, 인플레이션 이론이야말로 우주가 강한 상호작용하고 전자기상이 분리되면서 그 상전에 의해서 생긴 강력한 그 에너지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아주 찰나적인 순간에 10의 50성 커졌다는 이론이죠.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론이긴 하지만 WMAP 인공지능 측정 결과가 여러 우주론 중에서 인플레이션 시오리가 맞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1이고, 이것은 슈퍼노바 IA를 측정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자,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에서 반지름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R하고 시간하고 우주의 스케일 팩터의 관계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클로즈, 닫힌 우주에서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R하고 스케일 팩터 관계는 이렇게 되죠. 닫혀버리죠. 그 다음에 지금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범위인, 요 범위는 가속되고 있는 우주죠. 가속되고 있는 우주의 이 관계식은 어떻게 됐냐면, 관계곡선은 시간에 대해서 우주의 사이즈가, 스케일 팩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우리의 우주의 실상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인데,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체 우주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로그를 취한 스케일 팩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로그 값을, 상용 로그를 취한 허블 타임에 대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요 꺾어지는데, 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우주의 스케일 팩터, 우주가 커가는 양상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우주는 라디에이션이 지배하는 복사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디커플링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갤럭시를 만들고 태양계도 만든 물질 시대가 되고, 그 다음 지금 시대는, 지금부터 향후 전개되는 시대는 남다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 시대, 남다 시대. 남다 시대는 다른 말로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백큐움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지금도 벌써 그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축을 보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요 지점이 지금 바로 T0라고 부르는 137억 년입니다. 우주, 지금 현재 우주의 나이죠. 그 다음에 허블 상수를 역수로 취했는 그 나이를 TH라고 하죠. 우주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허블 상수를 역수로 취한 것이 이 두 시간이, T0하고 허블 상수 역수를 취한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확히 쓰면 T0는 0.993TH가 됩니다. 거의 근접하죠. 그래서 통상 허블 상수의 역수를 취한 값이 현재 우주의 나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엄밀하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의 근접하죠. 99.3%로 근접하긴 한데, 그것이 옛날에는 천천히 팽창을 하다가 최고에서 가속 팽창을 했는 두 개를 다 합쳐보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허블 상수 역수를 취해도 된다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사 시대에는 스케일 팩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시간의 2분의 1성, 물질 시대에서는 시간의 3분의 2성, 다크 에너지가 지배하는, 지금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가 지배하는 우주에서는 익스포넨셜로 허블 상수 곱하기 시간에다가 다크 에너지의 현재 오메가 값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세 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T0일 때 현재 137억 년에서는 스케일 팩터가 1이 되고 하니까 녹을 취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우주는 현재 우주의 그 오메가 값에 의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할 값이냐, 오메가 제로가 1보다 적으면 말 한 장처럼 휘어진 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 값이 1보다 크면 결국은 수축하는 우주가 되고, 근데 지금 우주는 플랫한 우주입니다. 플랫한데 가속 팽창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우주 초기에 이제 다크 에너지가 거의 작용을 못했고, 다크 메타는 63%인데, 오늘 와서는 우주가 다크 에너지가 도미넌트한 72% 되는 우주가 된 거죠. 자, 요 애니메이션은 2005년도 발표된 자료입니다. 결국은 다크 메타, 그 다음에 가스, 포톤, 뉴트리노 전체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는가죠. 이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G 값이,
잘 보시면 G값이 계속 바뀝니다. G값은 우주의 반지름의 역수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G값이 대략 1081, 1100 정도 되면 이 빨간 그 포톤, 광자하고 가스는 뭐냐 하면 물질 입자입니다. 가스하고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예. 이때 이제 다크 매트하고 뉴트리노 역할들이 다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주에서 이제 그 매트가 거무줄처럼 형성되어 있는데 물질 입자가 엉겨 붙어서 아침 이슬이 거무줄에 매달린 형상으로 비유를 하죠. 그때 거무줄이 다크매터입니다. 그런 다크매터의 중력에 의해서 물질 입자들이 응집되면서 갤럭시들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자료는 또 지상 만원경 이런 걸로 통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슈퍼노바 I 측정 결과는 현대 우주론에서 아주 위대한 발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로 설명드리면 G값하고 거리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차를 말하는 거죠. 그 관계가 대략 어떤 직선을 그리느냐 하면 이런 직선을 그립니다. 근데 이것들이 약간씩 다른 곡선을 그립니다. 요게 G값이 0.01, 그리고 G값이 0.1, 그리고 G값이 1인 경우에 보면 얘는 오메가 M이 1이고 오메가 람다가 제로인 경우고, 자, 요 가운데 끝은 오메가 M이 0.3이고 오메가 람다가 제로일 거고, 그 다음 지금 측정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G값이 주로 0.5일 때 많은 측정이 있습니다. 1900년도에 걸쳐서. 이때 측정한 것이 오메가 M이 0.3이고 오메가 람다가 0.7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상세하게 그려보면 이 부분을, 자, 요 가운데 있는 요 직선은 뭐냐면 오메가 M을 0.3, 오메가 람다가 제로인 이걸 하나의 직선으로 보고 요 두 개를 확대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 위에 올라간 것이 오메가 M이 0.3이고 오메가 람다가 0.7이고 요게 오메가 M이 1이고 오메가 람다가 제로인 경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M-M이 거리 지수라고 하는데 관측 천문학에서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5 로그 10파세크에 걸쳐서 거리 관계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외우면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천체하고 거리하고 이 밝기하고 관계에 있는 천문학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써서 플러스를 한 건데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최근에 와서 우주 역사에서 최근에 와서 이 어떤 슈퍼노바 IA 타입 슈퍼노바를 측정했더니 기존의 이론치 요걸 바탕으로 한 이론치에 비해서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10억 년, 20억 년 막 떨어지는 그 슈퍼노바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두워져 보인다는 거죠. 그런 말은 뭐냐면 더 멀리 있다는 거고, 그 말은 다시 하면 지금 우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어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게 0.25 등급 정도 밝기가 예측보다 더 희미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서 그 후에 이제 허블 만행에 하는 많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슈퍼노바 IA를 계속 측정해서 이게 G값이 2 정도 됐을 때까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파워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그 팀들이 측정했는 거는 좀 더 그 G값이 큰 경우 측정했는 거 최근에 나온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이게 1998년도 자료고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색깔 있는 원은 허블 스카이 텔레스코프가 발견한 거고 슈퍼노바 IA를 측정한 겁니다. 강도하고 거리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천문대가 측정한 건데 아주 그 예상 이론치하고 잘 따라가고 있죠. 예. 이것이 뭐냐 하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관측 증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천문학 발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주론으로서 정착됐고 이게 두 개의 팀이 아주 경쟁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과학 영역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을 지금 오늘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요약한 하나의 도표입니다. 이 도표가 결국은 밀도가 우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종합한 도표죠. 설명드렸던 거. 간단한 사진은 허블 만원경입니다. 허블 만원경이 슈퍼노바 IA를 측정하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준 거죠. 네. 자, 허블 만원경의 실제 모양입니다. 자, 요거는 차세대 허블 만원경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차세대 허블 만원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구상에 지금 있는 큰 대형 만원경 예를 듭니다. 대부분 하와이 마우나 케아 천문대 가면 한 10개 이상의 돔이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천문대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스바루 천문대가 직경이 8.2m. 예. 캑1, 캑2도 직경이 10m짜리인데 이거는 조각 그 미러를 합친 겁니다. 이것들도 하와이 마우나케아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하와이 마우나케아에 있는 천문대 단지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학습 탐사 과정에서 작년 2월 달에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를 방문하고 일주일간 예매해서 천문학 관측을 했죠. 지금 이것이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에 있는 일본 스바루 천문대. 앞에서 제가 가자봉지를 들었는데 이게 4,000m 높은 데니까 기압차로 인해서 가자봉지가 팽팽해졌죠. 이 안에 있는 스바루 그 천문대에 있는 직경 8m, 일본에서 가장 큰 만행경 모양입니다. 이 천문대에 한국인 과학자 표태수 박사님이 계시죠. 우리 일행들이 그 하와이 마우나케아 그 천문대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하와이 마우나케아의 밤하늘. 그리고 우리가 현대 천문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최근에 특히 한 20년 사이에 엄청난 그 놀라운 관측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밀도가 우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 명제 아래, 거의 이건 아주 우주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죠. 밀도가 우주의 운명인데, 그때 중요한 밀도는 우주 초기에서는 다크 에너지는 미미했고 다크 메타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해서 다크 메타의 거무줄처럼 형성된 그 중력 장애 메타들이 물질들이 엉겨붙어서 갤럭시가 형성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137억 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점점 다크 에너지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에서 다크 에너지는 오메가 값이 0.73, 다크 메타는 0.23. 우리가 흔히 인류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물질이 별과 갤럭시와 인간을 만든 모든 물질을 다 합쳐봤자 4%밖에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번 시간엔 물질의 덴시티하고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